시작했대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무역협회와 그리고 또 한 군데 요즘 두바이에서 핫한 스타트업과 함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엔싱이라는 스타트업의 대표인 김혜연입니다. 엔싱에 대해서 네. 조금 자세히. 엔싱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마트팜 쪽을 하는 회사인데요. 좀 더 자세히는 저희는 이제 농업이라는 게 원래 자연 환경에 굉장히 제약이 많이 받는 산업인데 그걸 이런 자연 외부 환경과 좀 관계가 없이 실내에서 작물을 키워서 좀 언제 어디서나 지역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신선하고 깨끗한 채소들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과 뭐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네. 엔싱이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엔싱 홈페이지 가보면은 되게 미래의 좀 논밭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채소를 네. 키우는 네, 이제 작물 밭이죠. 미래 밭은 좀 이렇게 생기겠구나라는 거를 엿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언제 어디서든 뭐 사시사철 이런 거 날씨 기후 뭐 위치 이런 것과 좀 덜 영향을 받 영향을 덜 받으면서 이제 신선한 이제 채소 같은 걸 재배 가능하게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고 좀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또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스타트업 해외 진출과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와드리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진형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뭐 저도 사실 우스갯소리로 제 핸드폰 안에 참 많은 스타트업 분들의 이제 연락처와 카톡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뵙게 되는 분들도 있고 자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기들이 생겨서 거듭거듭 뵙게 되는 곳이 있는데 소중한 인연 중에 하나가 저희 엔싱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찬조 출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시작하자마자 댓글 하나 올랐는데 이제 벌레나 잡초 같은 건 어떻게 하냐 키키키 네. 이렇게 올랐어요. 벌레와 잡초가 없습니다. 벌레와 잡초가 없다. 네. 농업과 관련된 건데. 네. 네. 어떤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좀 더 이게 막 스마트팜이다 아니면 뭐 이제 누구는 이제 뭐 6차 산업혁명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뭐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왜 스마트인지 네. 그리고 왜 농업의 미래인지 살짝 그 설명을 해주면 이제 네.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사실 그런 뭐 스마트팜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하는 산업 분야를 이제 버티컬 팜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뭐 굳이 이제 수직 농장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나 뭐 유리온실 아니면 그냥 일반 이제 노지라고 하는 논밭 그냥 바깥에 있는 그 땅이 맨 땅에서 하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이제 일종의 어떤 시설을 만들고요. 저희는 그걸 컨테이너라는 소재를 이용하는 거고요. 네. 그 안에서 외부 환경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컨테이너를 그냥 뭐 한 동 한 동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마치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모여 있는 그런 컨테이너들을 하나로 모아서 크게는 어떤 뭐 식품 공장 같기도 하고요. 반도체 공장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갈 때도 뭐 한 세 단계의 방제 모듈을 거쳐서 옷 다 갈아입고 뭐 소독하고 에어샤워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해충이나 벌레들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막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흙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흙을 쓰지 않는다. 네, 일반 이제 이거는 뭐 수경 재배라는 재배 방식이 있는데 이런 인공적인 뭐 스폰지나 아니면 재배를 위한 그런 배지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물로 키우다 보니까 잡초나 뭐 그런 게 일단 생길 수가 없죠. 막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콩나물 키우기 해서 그쵸. 수경재배 이런 거 하는데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비슷하다고 말을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다른 게 있다면.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콩나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제대로 자란 작물은 아니에요. 네. 네, 콩을 그 햇빛 다 막아서 키우잖아요. 네. 굉장히 웃자라게 한 걸 먹는 거고요. 네, 이제 일반적인 좀 우리가 먹는 뭐 채소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들이 있죠 이제. 이게 자꾸 의문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수경 재배만으로는 영양이 충분하지 않을 텐데 괜찮냐? 자, 일단 흙이 없고 물은 있고, 네. 네, 햇빛도 없을 테고 컨테이너는 네네네네. 햇빛이 없다. 네. 네. 그 안에 이제 작물들이 필요로 하는 뭐 빛이라든지 음. 온도라든지 CO2 그리고 이제 뿌리가 흡수하는 영양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그 작물 뭐 생장용 LED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LED라든지 이런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CO2 같은 것들 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원하는 그러니까 좀 적당한 농도로 맞춰준다든지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싱의 가설은 이제 일부 작물에 한해서는 자연에서 키운 게 꼭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이롭냐라는 거에 좀 퀘스천을 갖고 있는 회사. 저희는 근데 뭐 네. 시작 자체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건 아니었어요. 네. 네. 음. 그런 거였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저희가 뭐 그런 걸 리서치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전 세계 거시적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뭐 인류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의 어떤 기술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업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지구의 전체 면적이 다 농지가 돼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건 안 되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로서 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회사인지 네. 이제 좀 여쭤보고 네. 이제 옆에 계신 이제 팀장님도 그냥 내가 봤을 때 엔싱은 좀 이런 게 좀 재밌고 의미 있는 회사인 것 같다. 이 정도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이제 좀 창업 초기부터 이제 두바이를 거점으로 한 이제 해외 진출 스토리를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약간 뭐 투자가 좋고 아니면 진출된 국가 네. 아니면은 이제 저희 회사 단계요? 네. 네네네. 저희 회사는 14년도 1월에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의 단계가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처음에는 일단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뭔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상용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상용화하는 단계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단계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 단계, 벌어야 되는 단계에 있다. 8년 동안의 서름이 6년 됐고요. 74년이면 오케이. 네. 그러고 돈을 있습니다. 벌어야 된다. 네네. 좀 왜냐면은 네. 여러 회사들이 있고 여러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서비스나 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창업 첫날부터 돈 벌어야죠. 네. 근데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쵸.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걸 준비를 해서 이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봤을 때 좀 엔싱이라는 회사는 좀 어떤 회사인지랑 좀 글로벌 마켓에서 보고 있는 포텐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사실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스마트팜이란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죠. 그냥 컨테이너에서 작물을 키운다 하길래 그럼 뭐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던 걸 그럼 컨테이너에서 키우는 거네. 그냥 그 정도로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기회를 얻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 엔싱 담당자분들과 중동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동도 다녀오셨어요? 예, 제가 태어나서 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를 출장을 이제 간데 또 공교롭게 이제 한 두 개 정도 스타트업 분들하고 갔는데 그때 엔싱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중동 관계자들이나 저희 관계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엔싱이라는 회사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이제 스마트팜이란 게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 계기가 되었죠. 단순히 컨테이너 안에서 작물을 키우는 게 다가 아니고 이것이 잘 따지고 보면은 일반 농장하고 다른 이 스마트팜만의 어떤 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표준화되고 모듈화된 컨테이너 안에서 AI와 IoT 기술들이 작물들을 맞춤형으로 찍어낼 수 있는 일반적으로 그냥 논에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어떤 고정된 계획된 작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나라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만큼 균일한 퀄리티로 그리고 원하는 시점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계산해 가지고 말 그대로 생산을 해내는 사실
농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장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채소 공장. 예, 채소 공장인데 우리 과학이 모두 그 안에 집결된 별로 동의하시는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한국에서도 물론 저는 엔싱을 알았지만은 제대로 이렇게 뵙게 된 게 중동에 가가지고 또 맞아요. 거기 바이어들이나 거기 환경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중동은 사막이고 아시겠지만 예, 뭐 저희가 잘 아는 그 사막의 이미지 그리고 사막의 이미지. 네, 농업이나 채소 죄송합니다. 이 중동분이 혹시 보신다면 근데 이제 이제 중동 두바이 하면 이제 물론 두바이는 혁신 도시입니다. 네, 막 네, 사막에서 만든 도시죠. 근데 네, 이제 인터넷에 또 이상한 짤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거기서 버스킹에도 이렇게 막 돈을 다 발라주고 네. 사실 중동 얘기를 조금만 첨언드린다면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맞고요. 중동은 자본이 많습니다. 그 오일 자본이 있고 그리고 사막이 있고 도시가 있는데 또 지금은 아시다시피 요새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유가가 출렁출렁하고 그러다 보니 산유국들도 야 이거 계속 석유로는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막연하게 느끼던 걸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아 이건 정말로 우리가 혁신을 가지고 앞으로 중동의 탈 석유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 선두에 이제 서 있는 데가 이제 사막 위에 첨단 도시라 할 수 있는 두바이입니다. 그 두바이에 사실 저희도 중동 하면은 굉장히 거리감을 많이 느끼지만 뭐 이슬람, 사막, 기름 그 이상 사실 많이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중동에선 그런 자본을 얻고 많은 혁신의 기회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알고 조금 한 발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트업 분들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의외로 굉장히 알려진 곳들이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엔싱이고 사막에다가 농장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그보다 더 큰 꿈인 다음 단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가고 계시는 곳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엔싱이 이제 댓글로 수경 재배한 거 먹어봤는데 맛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랑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작물 드셔보신 분 누구죠? 네, 윤푸름님이라고. 어디서 드셔보셨지? 혹시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좀 네. 말씀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창업 이 베스트 댓글 달아주시면은 유기농 채소 보내드릴지도 모릅니다. 유기농은 아니고. 어떤 분이 두바이에서 유기농은 보고 아닌가요? 있다고 좋은 내용 감사해요. 두바이요? 네. 예. 네. 특이하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창업 초기 들어가기 앞서 그냥 질문 들어온 건데 엔싱의 비즈니스 모델을 네.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제가 추측을 해볼 테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은 네. 거기까지밖에 못 부른다. 일단은 스마트 팜이나 모듈이나 이런 네. 거 자체를 공급하는 게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공급 계약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채소까지 우리가 재배해서 네. 일정하게 납품을 하겠다가 네. 있을 것 같고 네. 또 의외로 이렇게 매출에서 큰 부분이 어떤 도시나 지역에서의 농업과 관련된 문제를 네. 해결해보자 이제 네. 뭔가 이제 조성을 해서 네. 네. 그래서 R&D 쪽도 매출에서 잘 나올 것 같고 네. 네 나중에 가서는 네. 이제 우리가 만든 거를 뭔가 이렇게 제품화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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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정도 생각이 네. 드네요.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감이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네. 네. 근데 제가 네. 뭐 그냥 딱 BM이 지금 현재의 BM이 뭐냐 그럼 뭡니다 말하는 건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원칙적으로 이제 저희도 지금까지 사업을 해보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산업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뭘 하고 싶고, 그리고 결국은 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냐,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뭐 모든 사람들이 농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 자체는 그거였어요. 저는 이제 원래는 컴퓨터나 이쪽이 전자과 전공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다 컴퓨터 하시잖아요. 아마 유튜브 다 보시고 그렇죠. 계시고 너무나 편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약간 한 1980년대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네.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기도 전 컴퓨터라는 거를 접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컴퓨터의 가격 엄청나게 비쌌겠죠. 그리고 일부 뭐 군사 기관이나 뭐
뭐 대학 연구실에서만 접할 수 있고 컴퓨터를 그냥 운영하는 것 자체도 아주 엄청난 고급 기술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되잖아요. 버튼이 그냥 말로만 뭐 틀어줘 해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농사는 예전에 전부 다 농사지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반대로 옛날에는 더 옛날에 뭐 음. 한 100년 전에는 뭐 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되면 나가서 밭일을 도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반대로 컴퓨터 같은 어떻게 보면 아주 높은 기술이 필요한 것들은 기술로 인해서 아주 쉬워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 화분 하나 키우는 것도 아마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기술을 해서 쭉 가다 보면 나중에는 식물을 키우는 거,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주 쉬워지겠다. 그리고 이제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농부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제 방향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업의 본질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딱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농업이라는 산업의 본질들을 봤을 때 되게 여러 가지 맥락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농업, 작물을 키워서 팔죠. 그러면 어떤 작물을 팔지? 그러면 결국은 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걸 키워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네. 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뭘 원하지? 그럼 이제 뭐 똑같이 채소라고 해도 맛있는 거 아니면은 아까 이제 뭐 중동에는 또 다른 작물들 이런 거 말씀하셨듯이 중동에서는 또 새로운 작물들이 있고 또 사업적으로 봐도 한국에서는 되게 저렴한 작물이고 되게 크기 쉬운 작물인데 중동에서는 정말 키우기 불가능하고 아주 비싼 작물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작물이어도 그 지역을 옮기면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경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업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이제 농업은 사실 저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다른 산업을 많이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나마 친숙한 IT 산업 아니면 뭐 미디어 산업 제일 잘 아시겠지만 네. 콘텐츠 사업 이런 거의 모델이랑 농업도 결국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면 작물 하나하나를 어떤 콘텐츠라고 비유하면 결국 시장이 원하는 콘텐츠를 잡아야 되고 그걸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 이제 패션 인더스트리를 좀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패션 산업도 있었고 네. 이제 뭐 SPA 같은 스파 브랜드들 보면은 자기들이 시장의 요소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뭐 원단부터 생산해서 유통까지 지역을 그냥 다 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캐치를 좀 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은 BM 자체는 비슷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단순한 BM은 작물 파는 거고요. 네. 작물을 잘 팔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도 적당한 로케이션에는 파는 거죠. 네. 말이 좀 두서없긴 합니다. 말해놓고 보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여기 네. 막 댓글창에서 이제 막 네. 서로 그 의미 있는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영양소부터 시작해서 뭐 굳이 막 사막에다가 뭐 그걸 해야 되냐. 네. 근데 뭐 이제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다 하면서 막 네. 서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오늘 주제가 그러면은 해외 진출이다 네. 보니까 네. 이 엔싱이 사업이 좀 어느 정도 궤도에 네. 있을 때 네. 좀 전 글로벌 네. 진출이라든지 네. 아니면 세계 곳곳에 이런 게 좀 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는 지금 이 스마트팜을 하기 전에 이제 정말 저희는 대학교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시작한 팀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팜을 하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럼 가장 조그만 게 뭐지 생각해서 가정용 재배기를 만들어 볼까? 그것도 너무 크다. 우리 하기 너무 어렵다. 그럼 제일 조그마한 게 뭐지? 하나의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 이제 스마트 화분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아, 근데 스마트 화분. 네, 근데 무엇보다 시장 자체는 저희는 맨 처음 그 작은 화분 할 때부터도 한국 시장보다는 좀 글로벌 시장을 계속 염두는 해뒀었어요. 어떤 기능이 있는 화분이었어요? 아, 화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아주 단순하게는 이제 화분 키워보셨죠? 아, 그쵸. 네, 죽여보신 적도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제품이 있고 그걸 앱으로 이제 내가 식물이 예를 들어 물이 부족하면
뭐 물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 아니면 이제 그 앱에다가 친구를 식물이- 등록해요. 네. 그래서 친구 거를 뭐 내가 키워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재미난 기능이 있는 거였는데 나무를 엔트로 만드는 거네요. 그저 네, 네. 물 줘, 막 이러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첫 번째 제품을 하고 나서 거기에 계속 이제 팜 쪽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이제 요걸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 똑같이 전자공학 뭐 이쪽을 전공을 하고 있었고 이런 인터넷에 관심이 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2010년도에 저희 뭐 삼촌분이 농업 회사를 하세요. 그런 비닐하우스 만드는 회사를 하시는데 네. 거기 일을 잠깐 도와드리러 갔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토마토 농장 하는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농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너무 큰 걸 본 거예요. 어떤 점에서 봤어요? 뭐냐면은 농업이 이제 비슷해요. 그냥 저도 그 전에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농업에 대한. 네. 근데 그냥 뭐 우리가 예를 들어 토마토를 먹는다. 음. 얘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서 여기에서 내가 먹게 되는지를 보통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 걸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건 농업은 사실 또 산업 규모로 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거든요. 예. 쉽게 우리가 뭐 먹는 거 없으면 죽잖아요. 네. 옷이 없어도 살아요.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네. 밥은 한 끼만 굶어도 아주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업의 산업 자체가 아주 큰데 거기서 경험을 했을 때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과포화됐고 막 이랬는데 우즈베키에서 토마토를 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약간은 좀 비유를 들면은 토마토가요. 네. 지금 아마 토마토 드시죠? 네. 토마토가 어디서 자랄까요? 지금 태형님이 오늘 만약에 토마토를 드셨다. 마트에서 지금 토마토를 사 먹는데 네. 그 토마토가 어떻게 키워졌을까요? 뭐 강원도 이런 데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 네, 같은 분들이 이제 해 떴다 하면 나가서 그쵸. 이렇게 아름아름 하다가 그죠? 이거면 얼마 줄 수 있어 하면은 그쵸. 네. 뭐한 네. 3,000원 하면 네. 4,000원에 줘 하다가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사실 토마토라는 그 작물 하나만 봐도 그게 네. 한 90년대 이전, 한 80년대쯤에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드시는 토마토의 뭐 거의 100% 가깝게는 다 유리온실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나와요. 그리고 땅에서 자라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토마토 농장을 보면은 땅을 가도 저도 처음에 놀란 게 그거였어요. 네. 그냥 토마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음. 한국 그 삼촌분이 만드는 비닐하우스를 봤더니 땅을 다 덮어요. 그리고 그 비닐이나 뭐 뭐든 뭐 아니면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던 간에 땅을 다 덮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스티로폼으로 된 인공 베드를 올리거든요. 네. 그걸 쫙 깔고요. 거기에 이제 똑같이 그 작물이 자랄 수 있는 배지가 있거든요. 인공 스펀지 같은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쫙 깔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비료를 섞은 물이 있는데 이걸 이제 뭐 영양액이 있어요. 이것들을 흘려줄 수 있는 배관을 다 꽂아요 작물마다. 그래서 뒤에는 큰 물통이 있어가지고 그걸 흘려서 토마토를 키우는 거예요. 비슷하게 한 80년대 90년대쯤에 우리나라도 처음에 토마토를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을 네덜란드 솔루션을 도입해서 시작할 때 네. 그걸 왜 해? 이랬거든요. 네. 지금 토마토 그냥 나오잖아. 음. 그걸 왜 해?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아마 드시는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거의 이제 이런 과일을 먹는 채소를 과채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100% 가깝게 다 이런 시설원이라고 하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키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랑 네. 이제 실제로 그 작물들이 잘 자라나는 것 이제 네. 서로 이해하는 것 차이에 좀 갭이 많은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자연에서 그냥 이렇게 쑥쑥 씨 뿌리고 이렇게 네. 거름 주고 이러면 다 그렇게 나오는 거겠지 하는데 네. 이제 그냥 사람들이 비닐하우스가 더 좋고 그 경험이 누적되니까 그냥 다 골로 그렇죠. 그런 거 뭐 아닐까요? 그런 것도 네. 있고요. 단순하게는 네. 처음에 그 비닐하우스는 뭐든 간에 그냥 땅에서 씨 뿌려서 크는 거랑 비닐하우스에는 뭔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쵸, 돈이 그쵸. 들어가고 운영비도 시설비, 더 들 거고 시설비 운영비가 더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온실에서 자란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따져보면 뭐 답은 단순합니다. 돈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왜 돈이 됐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설에서 나온 작물들이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가격이 높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온실에서 키운 토마토들은 다 일본으로 수출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경제가 좀씩 발전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백화점이라든지 좋은 레스토랑들에 이 토마토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농장이 점점 커지면서 가격이 낮아지죠. 네. 그러니까 그냥 땅에서 하던 건 퀄리티 면에서 일단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다 이거 아니면 재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옛날 그냥 이제 좀 퀄리티가 안 좋던 토마토를 마트에서 볼 수가 없죠. 네. 네, 왜냐면 너무나 때깔 좋은 토마토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흐름으로 과거의 많은 작물들이 이런 흐름으로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작물 카테고리는 이런 채소류, 뭐 허브류, 이런 뭐 특수 채소들 이런 쪽을 일단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흙에서 하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로 많이 옮겨갔듯이 네. 다 이제 그 플랜티 큐브 컨테이너로 옮겨갈 거다. 네. 일부 많이 옮겨갈 거다. 네. 그런 거네요. 아 재밌다. 근데 엔칭 채소 어디서 맛볼 수 있냐? 네. 이거 실체가 있는 거냐? 네. 어디서 먹을 수 있냐? 광고도 되나요? 네. 어디서 먹을 수 있다. 이름 얘기해 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아, 네. 네. 우선은 저희가 아직은 생산량 자체가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 일대에 한 20개 정도 되는 그 프리미엄 레스토랑들이랑 셰프분들한테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브랜드 이름 네. 좀 삼성동에 네. 김호윤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모퉁이유라는 라이프라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가면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G 다이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보통 잘 모르세요. 그 삼원 가든, 아. 예, 부처스컷, 부처스컷. 툭불 등심, 네. 네, 그 다음에 저기 블루밍 가든, 오, 오스테리아 좋은 데가 것도, 많네요. 예, 네. 이런 데 가면 거기 이제 다 저희 채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버거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성수동의 엘더버거라고. 아 일더버거. 아세요? 네, 저 2번이나 갔어요. 그럼 저희 거 드신 거예요 이미. 아, 네, 거기 들어가는 이제 샐러드와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 음. 상추가 있는데, 네. 그게 다 이제 저희 채소들입니다. 아 신기하다. 네. 그 이미 음식점에서 드셨네요. 음식점에서 이거 싸가지고 네. 시킨 건가요? 아니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아, 이분들은 일단은 굉장히 좀 프리미엄 레스토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감사하게도 그분들은 그 고객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음식에는 최고의 식재료가 필요하다. 그걸 찾다가 이제 그 채소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한테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 그럼 토마토가 이제 일본으로 가고 네. 백화점 가고 네. 이제 마트로 가고 다 비닐하우스 재배로 옮겨졌듯이 우리 이제 프리미엄 채소들은- 레스토랑 네,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이제 백화점 그러다 이제 아마 백화점 들어가고 좀 보실 거고요. 마트 나중에. 가고 네 이렇게 될 거다. 네, 재밌네요. 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해외 진출. 이제 네. 국내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수요가 있었고 이게 또 뭐 컨테이너 해외에다 짓고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기사를 보니까 이제 중동에서 반응이 좋다라고 네, 들었어요. 네, 해외 진출은 좀 어떻게 문을 두드렸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동 쪽에서 반응이 좋았던 네.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버티컬 팜이라는 산업 분야를 시작을 했던 거는 2017년도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중고 컨테이너 하나 사와가지고 네. 뚝딱뚝딱 만들어 보고 음. 저희도 똑같이 그 생각했어요. 와, 여기 이거 어떻게 하지? 음. 한여름에 막 다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사람들이 같이 막 고생하면서 야, 정말 그 만들면서도 되게 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근데 그때부터 되게 좀 감사했던 거는 여기 이제 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정말 그 저희보다도 더 저희 어떤 미래라든지 이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좀 끌어주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에너지를 좀 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또 중동에 있던 중동과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다른 회사 뭐 종합상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이제 중동에 이게 되게 먹힐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계속 저희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걸 중동이나 뭐나 계속 이제 가끔씩 계속 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컨테이너 딱 한 동 만들어 봤어요. 프로토타입으로. 그리고 18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막 엔젤 투자도 받고 하면서 3동짜리를
그 서울시에다 조그마한 부지를 저희가 구해가지고 거기다 같이 이제 만들면서 막 계속 또 1년 동안 열심히 또 개발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가능성을 이제 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투자를 받아서 경기도 용인에다가 좀 더 큰 나름 이제 상용 농장의 최소화 규모 농장을 만들면서 그 타이밍에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던 중동이랑 일을 하는 그분들이 중동의 고객사를 발굴을 해주셔가지고 거기랑 그냥 굉장히 탁 진행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다 해서 진행이 되게 된 거는 한 3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냥 딱 단편적으로 볼 때는 네. 그렇게 해서 구해지고 탁탁탁 됐으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죠. 이게 그 지금 이제 댓글로 이제 한 분이 네. 남겨주셨는데 뭐 흑석동 네팔렘이라는 분이 이제 중동이 이제 척박하고 네. 식량 자급률이 낮아서 네. 좀 수요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중동에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되게 재배하기 어렵다거나 되게 수요가 높은데 네. 없어서 뭐 금값에 팔리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식량과 관련해서 좀 어떤 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좀 시장 네. 구조나 아니면 네. 산업의 특수성. 네, 사실 저도 아직 뭐 그쪽을 100%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촉과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네. 종합해 봤을 때는요. 첫 번째는 아까 진영석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동이라는 국가 자체는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렇죠. 근데 그 저의 얘기예요.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뭐 사실 네. 뭐 중동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팔기 전에는 어떻게 먹고 살았죠? 무역? 장사했죠. 네, 무역이나 네.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 좀 부족 국가처럼 네. 이렇게 이동하고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모아 살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어찌 됐던 기름을 발견하고 팔면서 국부라든지 국민들의 삶이 확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그럼 기름을 어떻게 팠죠? 중동 국가들이 기술이 좋아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네. 그걸 가지고 파서 시추를 하고 정제를 하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 중동의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중동의 문제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냥 석유 시추나 석유 정제 시설을 도입해서 돈을 벌면 되잖아요. 꼭 자기들이 기술 개발할 필요 없잖아요. 돈 많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동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도입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저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기존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쪽은 이런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오픈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열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거 보고 말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주 빠르게 결정을 해서 도입을 했고, 그래서 원래 농업이라는 산업이 그냥 기본적으로 없던 나라인데 네. 이게 돼서 사실 그냥 숫자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요. 이미 계산이 돼 있어요. 얼마 투자해서 농장 얼만큼 지면요. 지금 자급자족률이 뭐 빵 프로인데 뭐 사실 돈만 투자되면 1년 안에 100%로 만들 수 있어요. 자급자족률을. 더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주변국에다가. 네. 농산물을. 그쵸?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국가인데 네. 100% 수입을 해서 사 먹어야 되는데 투자해가지고 농장 짓고 내년부터 주변국에 수출할 수 있어. 이건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더라고요. 아. 그럴 만한 마인드셋이 기본적으로 되고 그럴 만한 돈이 있죠. 네, 그리고 신기하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중동은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살았지만 지금 그 중동 대부분의 국가가 비전 2030이라고 한 10년 단위 경제 발전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아젠다가 뭐냐면 탈석유예요. 탈석유. 네. 석유 없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 대책을 마련하자. 그리고 그럼 당연히 첫 번째가 농업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자. 이게 그 요즘에 방송 듣는 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이제 여러 해안가의 유조선들이 정박을 못하고 둥둥 떠 있잖아요. 그 사상 초유의 네. 그 저유가 네. 사태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비전 2030을 되게 앞당기고 있는 상황들이 맞아요. 일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좀 어때요?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그쪽의 분위기라든지. 네, 저희가 봤을 때는요,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팅이나 이런 걸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딜레이되는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정책이 제가 약간 좀 느끼는 감은 비전 2030처럼 10년 걸릴 일이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3년 안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감을 조금 느끼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좋네요. 네. 네, 최근에 뭐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 발행하는 그쪽 시장 동향 보고서 같은 거 봐도 그 자국 내 먹거리 생산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정책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 어때요? 이제 뭐 여러 국가 소식들 들을 텐데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조선이 떠 있는 건 정말 올해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 지금 저유가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된 건 한 2,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중동은 옛날부터 석유로만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구호를 계속 해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구호로만 그치다가 아 이거 정말 큰일 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게 한 2, 3년 전에 저유가라는 게 밀어닥치면서 잘 보시면 아까 그 비전 2030 같은 플랜들이 꼭 거기 두바이만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네. 같은 혁신을 수입해 오자라는 계획들이 갑자기 막 줄지어 발표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위기의식을 실제로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우리 대표님이 느끼신 것처럼 중동 분들이 하나 다른 거는 사막에서 무역을 하던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 혁신을 자기들이 꼭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어디서든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걸 갖고 와서 우리가 이용해서 그걸로 더 큰 부를 만들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오픈돼 있는 사람들이세요. 물론 이제 이슬람이라든가 이 컬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닫혀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은 장사라던 분들이라서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의 특수성이겠지만 뭐든지 일단 다른 나라가 잘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으면 이거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국산화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사실은 해외의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거나 하더라도 뭔가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장벽이나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그게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글로벌화에 조금 더 허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중동 하면 사막, 낙타, 이슬람 거의 이 정도 편견만 갖고 있다가 두바이에 가가지고 이제 2번 놀랐죠. 하나는 예, 하나는 뭐 야 여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걸 제 체험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그렇게 편견만 갖고 있다가 느껴본 중동이라는 시장 자체는 그런 혁신이나 아니면 해외 한국이든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류 문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우호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만이 아니고 뭐 마다못해 유럽, 미국 심지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선진 기술이나 스타트업들하고 호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고 자기들도 순순히 인정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회를 받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새롭게 보이네요. 네. 그 좀 사례 같은 게 하나 있을까요? 이제 미팅을 하거나 네. 아니면 비즈니스 이제 뭐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이 부분 되게 다르고 좀 새로웠다. 엄청 다른 건 없어요. 엄청 왜냐면은 다른 건 없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찾았다는 것 자체가 네. 대단한 거다. 아니 근데 네. 대단한 건 있죠. 일단은 뭐 숫자가 좀 다릅니다. 진짜 어떻게 달라요? 힌트 돈의 있어요. 규모가 예를 들어서 네. 뭐 그쪽에서 예를 들어 뭐 투자 쪽을 하는 투자사랑 얘기를 했는데 뭐 펀드 규모가 뭐 한 220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뭐, 그러니까 돈의 규모가 맞습니다. 아니, 굉장히 다르고요. 나라에 네. 막 비전 펀드 같은 게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300조 되지 않나요? 뭐 그 정도 될 300조 겁니다. 와. 가까이인데 200주짜리 거기 펀드. 투자사 그 물론 국부 펀드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냥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왜냐하면 뭐 종교색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네. 오히려 저는 그냥 문화적으로 약간 유대감이나 이런 거 되게 좀 중요시하고 하는 게 크게 한국 문화랑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어차피 그쪽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미권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나 그거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 건 딱히 없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사실 근데 조금 콕 집어 말씀드리면은 두바이라는 도시는 네. 사실은 그 두바이라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은 외국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작 하얀 우리가 아는 그 네. 중동 옷을 입고 사시는 분은 네. 10%도 안 돼요. 음. 사실 굉장히 국제화된 맞아요. 도시다 보니까 사실 두바이로 반드시 중동을 다 보기는 어렵지만은 음. 그래도 사실 그렇죠. 지금 엔싱은 또 사업을 또 아부다비나 다른 데서 이렇게 하시고 네. 두바이만이 아닌 또 다른 이제 중동의 맞아요. 모습들을 보셨을 네. 거라고 봐요. 근데 저희는 사실 두바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그쵸. 아부다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 올려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제품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비슷한 기업들이 좀 세계에 좀 있을 것이다. 네. 좀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네. 뭐 좀 외국이나 그런 게 있냐 없냐. 이제 네. 또 이제 그 안에서 엔싱의 어프로치나 네. 좀 다른 점이나 네. 강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뭐 일단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네. 뭐 회사들 많습니다. 뭐 에어로팜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음. 플랜티라는 회사도 있고, 보리팜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인팜이라는 회사도 있고, 음. 그래서 유럽에 이제 조금 있고, 네. 미국 회사들이 좀 많이 두각을 최근에는 많이 음. 나타내고 있어요. 음. 왜냐면 또 거기는 뭐 이미 투자 유치를 뭐 수천억대로 받은 예, 최소 천억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는 최소 천억에서 4천억 정도까지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버티컬 팜이라는 산업 자체가 지금은 뭐 이게 되냐 안 되냐의 질문은 이미 넘어섰어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미 되는 건 예, 기정 기술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뭘 키울 수 있고 이게 뭐 잘 자라 이런 거는 한 10년 전 얘기인 거고요. 이미 많이 넘어섰고 대신에 이걸 이제 어느 정도 규모화를 해서 이제 어느 시장을 누가 먼저 진출하냐 이 속도전이라고 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확실히 글로벌 시장에 대비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다른 어떤 특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로 미국 회사들은 그 주변에 보면 미국에 창고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활용해서 농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큰 창고형 모델이라고 저희 얘기를 해요. 웨어하우스 타입.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걸 하려고 해도 큰 물류센터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구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좀 이제 모듈형으로 해서 빠르게 좀 확장할 수 있는 모델이 뭘까 하다가 컨테이너라는 소재를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듈형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모델. 이제 뭐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 기술 뭐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면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약간 유럽 회사 같은 경우들은 뭐 실내에 설치하는 모델이라든지 뭐 인팜 같은 경우는 뭐 쇼핑몰 같은데 안에 실내할 수 있는 그런 재배 모듈 뭐 이런 쪽으로 특화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이제 다른 특색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그래서 좀 뭐 작년부터 준비를 하긴 했지만 단순히 뭐 국내에서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의 좀 이름을 알리고자 해서 네. 그 CS라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 출품을 했고 좋은 상을 받으면서 혁신상. 최고 혁신상 최고 혁신상 네. CES 네. 2020. 네, 그 굉장히 다릅니다. 최고 혁신상은 네. 삼성전자 갤럭시 S10, 네. LG전자 롤러블 TV 네. 저희 이렇게 받은 거고 세 개요? 하나 더 있으면 두산 드론. 네. 아, 그리고 드론. 네, 스타트업은 혁신상은 혼자죠. 많고요. 네, 스타트업은 아. 혼자. 그리고 CS 역사상 농장이라는 개념이 네. 이제 그 상을 받는 것도 처음. 아. 그래서 상을 하나 또 타셨죠, 그리고 네? 디자인 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네. IF라는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이제 디자인상도 받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UN이랑 서울시랑 개최를 한 그 시티프리너라는 네. 그 대회에서도 이제 저희가 대상 받고. 이게 네, 회사 그렇게 약간 해서 뭐 자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CES에서 뭐라고 하면서 상 줬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제 아까 사실 뭐 비즈니스 모델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기도 한데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그래서 막 스마트팜이고 뭐고 막 많이 있지만 저희가 크게 두 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farm as a product이에요. 그게 뭐냐면 농장을 제품처럼 만든 거예요. 농장을 네, 제품처럼. 제품처럼. 뭐 자동차나 이 정도 사이즈의 어떤 네. 컨테이너 다 구성하는데 얼마? 네, 이런 거. 네. 그래서 그 안에 그러니까 농장을 저희가 실제로 만들 때
제품 만들듯이 찍어요. 음. 안에 들어가는 거 다 저희 다 규격화하고 모듈화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 원가 얼마, 파는데 얼마, 그리고 하면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 그래서 쇼핑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이 그 전에 거의 건축물, 그냥 농장이잖아요. 네. 그걸 제품처럼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의 개념. 그리고 하나는 농업이에요. Farming as a Service라고 해서 농업을 마치 서비스처럼 제공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가 레스토랑을 하는데 작물을 받으려면 외부 환경도 막 다 다르고 가격도 왔다 갔다 하고 퀄리티도 다 다르고 무엇보다 내가 받는 가격의 그 작물의 가격과 퀄리티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인지 왜 그런지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걸 아주 안정적으로 정말 서비스처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농업을 서비스처럼 제공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이에요. 이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크게는. 근데 이거를 사실 저희가 CES에서 저희 거를 설명할 때도 이 두 주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런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좀 높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재밌다. 네. 그러면은 막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막 뭐 경기도 근교나 아니면 막 네. 서울 막 곳곳에 좀 남는 땅 같은 데다가 컨테이너 막 쌓아놓고 이제 주변 음식점이나 네. 막 뭐 뷔페나 이런 데다가 네, 우리 채소 구독해라. 네, B2B 막 구독 서비스 가격 일정하다. 그렇죠. 보장할 수 있다. 네, 어. 맞아요. 그 지금 보면은 좀 규모가 되는 유통회사나 뭐 식품회사나 뭐 화장품회사나 네. 아니면 뭐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도 일명 뭐 계약 재배 아니면 밭대기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사실 선물 옵션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뭐 연초나 그 적당한 때에 얼마 가격 정해서 계약해서 이거대로 공급받는 걸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을 했는데 주변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내가 만약에 자동차처럼 자동차는 아니면 다른 제품처럼 내가 이 제품을 얼마에 계약해서 언제 받기로 했는데 뭐 자동차를 계약했는데 오토바이를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예, 그렇죠. 네, 근데 농산물은 그걸 확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해가 안 뜨면 어떡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네. 여러 가지 이슈로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름만 계약 재배지 그걸 개런티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걸 고객이 됐던 농가가 됐던 간에 이게 아주 쉽지 않거든요.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쵸. 비 오는 거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게 가능한 솔루션인 거죠. 이건.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도 작물을 공급할 때도 뭐 저희가 그냥 개런티하는 이제 품질 기준이 있거든요. 그 네. 기준대로 원하는 주기에 원하는 양을 그냥 일정 가격에 공급합니다. 신기하다. 제가 예전 인터뷰에서 네. 무슨 화성에서 농사 네. 짓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면 나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약간 어그로를 끌었는데 실제로 막 준비하고 있냐 뭐 네.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네 저희가요. 네. 그게 완전 딱 준비라고 하면은 저희가 막 그런 준비는 안 해요. 하다 보면 그 지점에 이를 거다. 네, 하지만 사실 저희가 뭐 컨테이너나 모듈형이나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다 적용하면 할 수는 있게는 돼 있어요. 네, 약간 뭐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중동에서 오케이, 똑같은 질문을 이제 이 네. 대표님이 아니고 네. 예, 이제 그 밑에 계신 분들한테 진지하게 여쭤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반 농담처럼 정말로 화성 가실 거냐 했더니 그분들이 정색을 딱 하더니만 정말로 진지하게 그거를 정색. 꼴로 해서 지금 R&D부터 모든 설계나 이런 게 궁극적으로 다 가능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시는 걸 보고 전 좀 놀랐었죠 사실 그때. 근데 그런 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업은 이제 돈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누가 어떻게 시장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해외에서는 정말 뭐 수천억 규모의 네, 유치를 바탕으로 이제 깃발 꽂기 게임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시리즈 A 정도까지 네, 마무리했죠. 마무리를 했고 이제 국내에 이제 회사가 위치해 있는데 아무래도 농업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까 여기에 있는 뭐 펀드나 이제 투자자들이 좀
투자 시장에서 좀 어때요? 관련해서도 이제 네. 이게 아무래도 돈이 필요한 네. 사업이고 그쵸. 사업 단계가 그렇다 보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뭐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희가 중동이나 이런 데 봐도 그러니까 오히려 수천억 투자를 받은 기업 같은 경우도 중동에 뭐 농장을 한다 네. 얘기는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아주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테스트를 끝내고 작물을 공급하고 저희 이미 그쪽에 있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네. 호텔 셰프들이나 왕점 프리미엄 레스토랑들의 샘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아주 좋아요. 거기 이제 모 호텔 그룹 같은 데서는 전량 다 받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인스타 계정에서도 그 현지 저희 로컬 파트너가 계정 만들어서 막 진행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 스케일을 크게 하는 게 물론 저희가 미국 회사들처럼 뭐 1,000억에서 뭐 한 4,000억 이렇게 투자를 받지 못했지만 저희는 사실 실행력이 정말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걔네 뭐 100억, 1,000억 들여서 할 거 우리 1억 갖고 뭐 걔네 1년 들여서 할 거 우리 한 달 만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1,000억 가지고 할 걸 1억에 하는 건 너무 같다.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네. 그 기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해요. 음. 왜냐면 그 미국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구조 자체가 되게 많이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창고 같은 데는 웨어하우스 쓰는 형태 거고, 말씀이시죠? 한 번 시작하려면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저희는 툭 만들어서 보내면 뭐 3개월이면 뭐 끝나니까 아주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정말 약간 농장의 구조 자체도 약간 스타트업 개념을 갖고 있는 예, 그런 개념이라서 속도로 좀 승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최근에 저희가 뭐 중동 투자사들이랑도 얘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미국 걔네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걔네는 그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갑자기 그, 공손해 주시. 뭐 미국 회사들은 사실 펀딩도 엄청 크게 받았고 네. 뭐 그쪽 회사들도 중동 진출을 한다는 거 자기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거기 거 농장 어디에 하고 작물들 지금 뭐 먹어볼 수 있냐 없대요. 우리 거 지금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 농장 방문하면 아부다비에 있는 농장 방문하면 농장 볼 수 있고 어떻게 키우는지 볼 수 있고 채소 먹어볼 수 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 저희도 뭐 다음 라운드 혹시 그 정도 오일 그 정도 오일 머니. 사이즈로는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진출할 때 지금 소위 이야기하시는 이제 테스트라든가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는 이제 그 개념 검증이라고 이제 POC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POC의 비용이나 부담이 가볍고 아주 작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똑같은 스마트팜이라 해도 저도 솔직히 보기 전에는 뭐 비닐하우스와 뭐 다른지 네. 아무것도 몰랐고 그거를 직접 시장에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 그 지갑을 여는 바이어들은 많지 않아요. 없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대부분이 혁신 제품이나 스타트업들은 다 비슷합니다. 신기해는 하죠. 근데 지갑을 열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중동에 제가 엔신과 2번을 갔었는데 그때에도 이제 다른 여러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소위 세일즈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거라 해도 딱 몇 개의 키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엔싱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국에서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을 탔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보면은 스마트팜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혹은 스마트팜을 이미 아는데 나 대충 아는데 쟤는 뭐가 다르지라고 하는 분들한테 이제 기술적으로 혁신 면에서 미국에서 검증받았다라는 거 하나 보여주고 두 번째로 항상 딱 꽂혀 들어가는 게 여기 지금 아부다비에서 이미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진 하나 딱 보여주면 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질문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예. 근데 신기하다. 네. 아까 소개한 미국 같은 데서 하는 거는 POC를 하기 위해서 사실 창고 같은 큰 시설에다가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 들어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1,000억, 2,000억이 투자가 들어가야 뭔가를 보일 수 있다는 건데 여기는 1억 그죠? 1억 그로 가지고 뭐 바로 보여줄 수 해버리니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약간 비슷하게 만들거나 뺏기거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농장에 대한 그 하드웨어 시설이 있고요. 일단 그거는 뭐 보면 베낄 수 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다고 봐요. 뭐 특허 아무리 내놔도 네. 보면 베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저희가 뭐 방금도 이제 어떤 질문을 뭐 한 분이 주시긴 한 것 같은데 뭐
뭐 IoT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스마트팜에서는 운영 노하우랑 재배 환경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예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한 이제 센서 IoT 기반의 센서 모듈이라든지 데이터 그 농장 운영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뭐 사람이 이제 씨앗을 심거나 뭐 수확을 한다거나 뭐 패키징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직은 이제 규모가 크지 않아서 사람이 손으로 하지만 뭐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LED를 뭐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CO2나 양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재배 환경에 대한 컨트롤은 그냥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컨테이너 네. 주문해서 딱 설치하고 네. 컨테이너 비용은 좀 조금 나오겠지만 네. 근데 이제 딱 심을 때 네. 심어놓고 이제 문 닫고 나가면은 네. 이제 그리고 그 어떤 재배할 작물 때 예. 그냥 웹에서 선택을 하면 네. 플랫폼에서 선택을 하면 그대로 그냥 세팅돼서 재배가 되는 거죠. 알아서 온도 맞추고 그러고 네네네. 이제 그러면은 뭐 특이사항 생기면 알람 오고 알람 오죠. 그렇죠. 네. 그게 없으면은 그냥 이제 까먹고 있다가 야 이제 수확할 때다 하면은 그때 가서 수확 딱 해오고 그쵸. 네. 네. 아까 태용님께서 네. 매출 모델 예상하셔서 참 여러 가지 탁탁 잘 짚어주셨는데 하나 딱 빠뜨리셨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 컨테이너, 뭐 R&D, 뭐 음. 특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오퍼레이션을 여기 알고리즘하고 IoT가 움직여주는 그 서비스 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도 일단 컨테이너 하면서 니네 운영 귀찮지 월 얼마 내면은 그렇죠. 이제 이거 다 자동화돼. 사람 그거를 안 써도 돼. 그거를 중동에 있는 컨테이너는 한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모델들이 다 가능해지죠. 어. 재밌네요. 예. 비닐하우스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그런 부분은 있었을 것 같아. 이제 뭐 생소한 부분이고 사실 이제 뭐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뭐 이렇게 투자 관련해서 농업 관련돼서 좀 조성된 뭐 펀드 이런 것들이 딱히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투자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뭐 초반에 뭐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국내가 네. 됐든 해외가 됐든 좀 어땠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파트너들을 적절한 시점에 잘 만난 것 같아요. 운이 좋게. 네. 네,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자체가 꼭 농업 쪽에 관련된 펀드들은 크진 않지만 사실상 요즘에는 산업의 구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IoT고 어떻게 보면 농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뭐 스마트 팩토리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팀이 좋고 어떤 새로운 어떤 기존의 문제에 대해서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뭐 농업이라서 투자한다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농업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딱 투자 관련해서도 IR 할 때는 때에 따라서 막 3-4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기반 산업에서부터 저희가 공부를 시켜드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원래 이제 IT 전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듣기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드리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이게 제가 막 매출과 관련된 네.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네. 이제 뭐좀 정확히 이야기하기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네. 요즘에는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매출이 여기서 많이 나는데 네, 이제 지금은 좀 여기서 많이 나고 가능성을 보고 네. 있다. 네. 이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지금까지는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네. 6년 정도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투자 받고 투자 받고. 줄이고 네. 조금씩 매출이 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제약회사 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 오래 걸리죠. 10년 동안 매출 없어요. 음. 상장했는데도 매출 없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신약이 개발 완성되고 시장에 출시되면 바로 단박에 올라가잖아요. 비슷하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매출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해야 농장을 만들고 그래야 작물을 키우고 농장을 팔던 작물을 팔던 네. 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오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그렇게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건 저도 뭐 감사하다고 받기는 할 말이 없어요. 네. 운이 그렇죠. 좋고 저희 어떤 꿈이나 비전에 동감을 해주시는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음. 그래도 정말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해온 거고요. 음. 올해부터는 저희는 기술 개발보다는 확실히 사업 쪽에 저희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좀 재미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스윗홈이라는 네. 분이 재미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오퍼레이션 자동화 해주면 네. 와 이제 농구도 없어지는 거잖아. 농구가 없어진다. 아닙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스윗홈이라는 분이 네. 농사를 지금 짓고 계시나요? 뭐, 모르죠. 왠지 아닐 것 네, 같아요. 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네. 농부가 뭘까요? 농부의 정의. 그러니까 뭐 농업으로 네, 그 말 자체는 이제 뭐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네,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 네, 그쵸. 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질문처럼 이런 기술이 나와서 농부가 없어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농부의 정의가 땅에서 내가 한여름에 고생하고 돈도 못 벌고 힘들게 일해가지고 작물을 키워서 팔아야 되는 지금 기준의 농부라면은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반대로 저희한테 지금 농사를 지시거나 귀농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와요. 왜냐면 농사 짓는 거 정말 힘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내가 농부면 꼭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야 되나요? 돈도 많이도 못 버는데? 근데 저는 앞으로는 농부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외부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농부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지금처럼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농부면 그걸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저희가 생각하는 농부는 정말 좋은 채소들을 아니면 좋은 먹거리를 맛있는 먹거리를 깨끗한 먹거리들을 내가 그걸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뭐 재배 기술을 연구하거나 이런 어떤 먹거리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농부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저희는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우리의 먹거리에 관한 그런 게 미래 농부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이 농장이라고 말하지만 네. 다른 비유를 하면 저희는 스튜디오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안에서 재배 환경들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다양한 맛이나 향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럼 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그런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 네. 이제 농부분들이 전화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냥 혹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납품을 받아서 농사를 되게 즐겁게 네. 짓고 계신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 네. 그러면 이제 전화 왔는데 좀만 기다려 달라.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계신 건가요? 그쵸. 뭐 네. 지금은 저희가 네. 그 비슷하게 근데 농업도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실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사실은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컨테이너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회사들 컨테이너 한 동 한 동 팔면서 이거 하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광고하시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 틀렸다고 말해요. 컨테이너를 한 동 사서 아무리 좋은 작물을 아무리 잘 키워서 잘 팔아봐야 수익률 안 나요. 적자 봐요. 왜냐면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 텃밭을 만약에 뭐 한 10평 정도 되는 텃밭을 서울에다가 해가지고 네. 스마트팜 말고 그냥 텃밭이요. 음. 작물을 정말 좋은 작물을 키웠어요. 심지어 산삼을 모르겠다. 예, 어쨌든 작물을 키우는데 그걸 키워서 돈 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 이게 유형의 뭔가를 생산하는 거에는 MOQ라든지 최소의 수량이 있어야 그쵸. 손익을 분기를 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저희가 아무리 스마트팜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뭐 물류 유통하려면 예를 들어 저희가 어디에 뭐 납품을 하려고 해도 뭐 레스토랑 하나에 공급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상추 한 포트를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량이 맞아야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작으면 공급도 못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아직까지는 최소 수량을 맞추기 위한 어쨌든 이거 물리 공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규모가 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저희가 개인분들한테 뭐 판매를 하거나 이제 그게 또 물류단과도 이제 채소를 유통을 하려면 이제 팔려면 물류를 거쳐서 가야 되다 그쵸.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개인분들한테는 저희가 뭐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좀 뭐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네. 더 좋은 어떤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시면은 저희도 알려주시면 또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이제 뭐 여태까지 좀 성장하면서의 네. 이야기나 이제 뭐 간략하게 좀 해외 진출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 질문에 있던 건데 이제 해외 진출 지금 이제 중동 쪽인 거고 네. 다른 시장은 이제 두드려보고 있는 그런 단계인가요? 사실 저희가 두드리진 않아요. 네. 먼저 온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히도 네.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와요. 음. 뭐 미국, 싱가포르, 무슨 러시아, 중동의 거의 모든 나라들,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인도, 정말 뭐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에서도조차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싱가포르 왠지 잘 어울린다. 네, 싱가포르는 또 요번에도 또 이제 속도가 많이 붙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데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데가 우선은 중동이랑 그런 이제 몇몇 국가들이 있어서 그쪽 중심으로 먼저 좀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그게 저희가 뭐 스타트업이기도 하지만 뭐 대기업이라고 해도 전 세계에 한 방에 다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쵸. 네, 리소스를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가능성 높은 곳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죠. 나름 이렇게 그래도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좀 이제 시작인 것 같고 어느 네. 정도 이제 반응도 보고 알려지고 있고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규모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봤을 때 네, 해외 진출에서 네. 좀 중요한거나 네. 아니면은 되게 필요한 역량 네. 같은 게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제가 봤을 때 해외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파트너인 것 같고요. 좋은 파트너. 네, 그리고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타이밍. 자, 그러면 좋은 파트너는 어떻게 찾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네, 혁신상 정말 최고 운이- 혁신상 받으면 된다. 정말 좀 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네. 뭐 그게 저희가 채용할 때도 좋은 사람 뽑고 싶죠. 어떻게 그렇죠. 만나? 네. 그러면 사실 접점을 늘리고 계속 만나는 수밖에 없고 경험을 늘려서 우리가 좋은 분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야를 좀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뭐 그래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막 무역협회랑 가서 현지에서 저희가 막 발표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근데 뭐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좀 시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래도 확률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럼 무역협회는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좀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네,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좋은 파트너, 해외 진출 좋은 파트너 고르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포인트입니다. 뭐 수십 년이라고까지 하시면 참 부담이 큰데 네. 뭐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 너 한 일이 뭐냐 하면 소개팅 전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네. 그 남녀의 소개팅이 아니고 이제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해서 매칭을 시켜드리는 게 저희 일인데 사실 남녀의 소개팅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남자애들, 여자애들 중에 그냥 막 붙인다고 해가지고 소위 애프터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여기 스타트업이 니즈도 알고 그 스타트업이 니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를 잘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동에 이제 갔을 때는 사실 그게 어려웠죠. 그 정말 많은 투자자들 앞에서 이 엔싱 담당자분하고 저희도 발표도 하고 했지만은 뭐 그분들은 저희를 모르고 그냥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나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모시고 간 고객사를 어떻게든 그래도 진짜 애프터가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 소위 콜드 메일, 콜드 콜을 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한국무역협회란 데입니다. 인사하고 그냥 뭐 어떤 분이시니까 이렇게 여쭤보다가 뭐 투자자입니다. 뭐 그러시군요. 관심 어떤 쪽에 관심 있으세요? 관심사 묻고 저희 남녀 소개팅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나이, 키, 조건 이렇게 여쭙다가 뭐 저희가 뭐 농작물 유통 같은 겁니다. 잠깐만 하더니 자 엔싱 빨리 와 해가지고 이제 자 여기 이쪽은 여기 농작물 유통하신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다음에 오케이 하고 이제 또 막 뒤지다가 여기는 또 무슨
IoT 제조 같은 걸 하신 데서 혹시 스마트 화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있다. 유통한다니까 또 붙여드리고. 물론 그 붙여드린 것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이제 저희가 니즈를 이해하고 만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속 과정들을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애프터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잘 터지면 이제 그게 저희 보람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일을 하는 분이었구나. 이거는 네. 정말 그 최근에 뭐 중동도 그렇지만 해외에 그 전에 그냥 여행할 때 말고요. 네. 이 일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일이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가 그간에 굉장히 많이 쌓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표적으로 무역협회도 굉장히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그게 그리고 단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이제 대표적인 무역협회지만 코트라부터 해서 뭐 코이카 같은 그런 많은 그런 뭐 단체와 정부기관과 뭐 회사들이 그리고 또 이제 뭐 대기업 종합상사들도 정말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도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동 어디를 가건 뭐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을 가도 진짜 뭐 한국 문화나 뭐 연예인이나 뭐 지나가던 사람 한국말로 인사 막 뭐 아부다비에서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거기 이제 아주머니가 애기한테 저희한테 한국말로 인사시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안녕하세요 해봐. 그래서 한국말 한다 했더니 한국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쨌든 한국이란 나라 그리고 뭐 문화 이런 데 좀 우호적이고 호감이 있다 보니까 좀 기업이 나가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법. 노가다를 뛰고 이제 다른 레이어에서 또 뛰고 그렇죠. 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좋은 때를 만나는 법. 네. 그것도 뭐 비슷하게 뭐는 없지만 네. 첫 번째 운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좋은 운을 만나는 법. 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때에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중동에 갈 때도 어쨌든 1차년도에 총 프로토타입 만들었고 근데 2차년도에 한국에서 그 다음 더 큰 농장 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연결하는 데서 보면은 이거면 가겠는데 해서 그쪽 현지 로컬 파트너 사람을 한국에 모셔왔고 보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좋다 해보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너네 중동에서 해봤어? 이러는 거죠. 안 해봤지 당연히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치만 우리 무조건 하게 할 수 있어 해서 어쨌든 연결이 돼서 한 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가만히 앉아서 뭐 때를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하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거 해야 될 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걸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좋은 사실 때에 좋은 사람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을 부연하면은 좋은 운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은 뭐 아주 뻔한 얘기지만은 준비된 자들한테 이제 운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제 제가 엔싱하고 해외에 몇 번 나갔을 때 엔싱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곳들보다 돋보일 수 있었다라는 걸 본 적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아부다비 POC라든가 또 한 해가 또 지나가고 나서는 그보다 더 이제 그 준비가 더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더 많은 기회들을 잡는 것을 보았고 사실 그 준비는 사실은 기업들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코디를 해드린다 할 수 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아레나에 비유를 하는데 그런 소개팅들을 막상 이제 시키면은 그분들은 뭐 지금 있는 IR 센터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하시면 소위 무대에 세워드리고 저희는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진짜 뭐 아레나에 있는 검투사나 권투 선수들을 바라보는 감독 같은 기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고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의 장점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아까 70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많은 사례를 보면서 이제 나름 생긴 노하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조심스레 코칭을 해드리기도 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뭐 그때 엔싱에서도 해외 담당 팀장님이 2번에 걸쳐 IR 하셨는데 첫 번째 IR 할 때는 정말 그냥
본인이 아는 엔싱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쫙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의 노하우 중에 하나는 꼭 스타트업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게 그 발표하는 타이밍, 아까 얘기했던 그 운대 스파크를 만들어내는 이제 기술인데 그 타이밍의 청중들이 예를 들면 스마트팜을 아주 잘하는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하면은 그때는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중점을 갖고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닌 아주 일반적인 투자자나 바이어들이 쫙 깔려 있는 데서 이를테면 핀테크나 IoT나 인공지능을 소개하면서 스마트팜 하나를 탁 던진다 하면 그때는 사실은 스마트팜이나 인더스트리를 그 사람들한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특장점이나 이런 포인트를 딱 찔러서 그것만 얘기를 안 해주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중에 하나라고 졸면서 듣게 됩니다. 이제 처음 발표하실 때는 저는 이제 엔싱을 알다 보니 내가 엔싱이면 이건 꼭 확실하게 그냥 포인트를 줘서 얘기할 텐데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아까 그러고 나서 세컨 라운드 할 때 야 CES 그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것만 볼 거다. CES 무조건 세게 한번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야 아부다비 POC 이거는 사진을 가지고 오랫동안 여기 설명해 달라. 이렇게 코칭도 좀 해드리고 하니까 또 팀장님께서 맞다 그거 놓쳤다고. 그 다음 때는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 만큼 더 멋진 피칭을 해주셨고 또 더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뿌듯해지는 거죠. 자리와 사람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예, 시의적절함이라는 거는 준비도 있지만 또 그 타이밍에 이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약하자면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뭘 자꾸 해야 된다. 그리고 뭘 계속 해야 약간은 된다. 네. 제가 이제 조금 첨언을 하면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어떤 시장이 있다, 어떤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길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그런 말 있죠. 강제 진출이라고.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뭐 CS를 나간 이유도 뭐냐면 저희가 어떤 뭐 바이어나 어떤 지역에 가고 싶은데 거길 우리가 그냥 가서 맨 땅에 헤딩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도 크고 이제 우리가 가서 하고 싶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런 어떤 국제 무대나 이런 말씀하신 이런 판에서 나와서 소개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구도를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농업 유튜브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은근히 글로벌 콘텐츠고. 네, 맞아요. 완전 새로울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농장이요. 네. 왠지 태영님이 한번 농장에 촬영을 나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야기는 조금 그래도 순탄했던 것 같아요. 네. 뭐한 6, 7년 동안 이제 우리 이제 제약회사랑 비슷하게 운 좋게 이제 투자도 받았고 그걸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좋은 시점에 왔고 순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안에서는 이제 지옥이 있었겠지만 그거는 근데 그 와중에 이건 참 되게 힘들었고 네. 이런 거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네. 피해가도 좋을 것 같다 싶었던 경험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피해가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뭐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음. 뭐 항상 이렇게 뭔가가 확신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뭐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포인트가 뭐 굉장히 많지만 그냥 뭐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중 하나는 그냥 좀 뭔가 좀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무풍지대라고 아시죠? 네. 그 막 뭐 배가 가는데 옛날에 뭐 풍랑을 맞거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바람이랑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 있어요. 이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리고 고독하고 깜깜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시기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 진짜 약간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헤쳐나가면 돼요. 근데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 굉장히 좀 힘든 것 같고요. 그게 네. 좀 어떤 시점이었고 네. 또 그 무풍지대는 어떻게 벗어났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이렇게 다르기는 한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했던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때가 이제 저희가 그런 스마트 화분 제품에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가던 시기.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마트 팜인데 이게 저희가 해놓고 말하는 건 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깜깜한 거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보는데 지금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또 이 컨테이너형 버티컬 팜으로 바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이제 농장 모니터링하는 이제 센서랑 이런 거 만나서 농가들도 아주 많이 미팅을 하고 돌아다니고 막 실제 뭐 비닐하우스 빌려가지고 딸기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네. 하면서 깜깜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처음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 어떤 자금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첫 제품에서 두 번째 제품으로 가려면 또 첫 번째에서 하던 인원이 그때 또 많이 늘었는데 이제 또 아예 또 다른 카테고리로 가게 되니까 그 인원에 대한 것들도 아주 정말 힘들었죠. 네. 줄이는 과정 뭐 이런 부분들 뭐 말도 못하죠. 뭐 총체적이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네. 그래서 계속 뭐 뭔가를 했던 게 뭐 그때 당시 정말 돈이 없으니까 외주도 막 했었고요. 그리고 그 새로 그 와중에 신제품을 냈어요. 이 모듈형 수경 재배 키트라고. 그거에 또 이제 좋게 보신 분이 또 연결돼서 뭐 투자를 받기도 하고 외주를 했던 것을 또 어떻게 연결돼서 또 정말 좋은 분이 또 회사에 조인하시기도 하고 투자로 연결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뭐라고 하나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가장 어려웠던 건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문제랑 그 다음에 그런 무풍지대. 근데 그런 게 좀 대부분 복합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아이고 이건 좀 잘한 것 같다. 네. 자칫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왔구나.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좋은 친구들이 그래도 뭐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한 치 앞도 없고 회사 돈도 없는데 믿고 남아주는 거인 것 같아요. 특이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네. 보통 회사 보면은 음. 자본금이라 그래서 종잣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종잣돈 물론 중요한데 그 뭐 시드머니라고도 하고. 근데 종자 사람? 네, 그런 개념이 종자. 있는 것 같아요. 종자. 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우리가 네. 지금 있는데 돈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똑같이 그런 지대가 왔는데 음. 이 사람들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 꼭 만약에 저희가 정말 하다가 이 사업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농업이 아니라 만약에 정녕 아예 생뚱맞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랑 하면은 뭐라도 하겠다라는 사람들로 지금 회사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대충 좀 이제 주요 멤버들이나 이런 분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어떤 분들 직군으로 나누자면 대략 절반 정도가 개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쪽, 그 다음에 뭐 재무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좀 딴 데랑 다르게 좀 독특한 거는 농장 운영 쪽이 있어요. 네, 그래서 농장이 저희가 용인에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쪽이 있고 그런 분은 어떤 배경을 가진? 저희가 농장을 처음에 개발하게 됐을 때는 원래 그 저희 회사에 그 하드웨어 쪽에 이 센서 쪽 개발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원래 뭐 로봇이라든지 센서 이런 거 개발하는 친구인데 저희 회사 와서 원래는 그래서 똑같이 센서랑 그 작물 재배용 LED 이쪽 개발을 하다가 이제 회사가 버티컬 팜을 하게 되면서 작물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작물 키우는 거를 막 연구하고 막 박사님들이 쫓아다니고 막 농진청 뭐 이런 데 연락해서 막 배우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작물 재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런 뭐 박사님들이 연락 와서 막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게 있고요. 지금은 근데 이제 뭐 그냥 농업 쪽을 전공을 한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게 아까 네. 한 댓글에 한 두세 번 정도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네. 뭐 채용 계획이 있냐, 아. 어떤 분들 주로 네네네. 뽑냐. 네. 저희가 지금 원래 그래서 사실 저희가 채용을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딱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면 채용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그런 좋은 분들에 대한 좋은 인재에 대한 욕심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금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조만간 뭐 빠르면 한 3, 4분기쯤 저희가 좀 채용 포지션을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기다려 주시고 농장 혹시 견학이 가능하냐? 견학이 가능하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용인에 있는 농장은 실제 사람들 그 고객사에 나갈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요즘에 좀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별도의 어떤 견학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 지금 이제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네. 뭐 해외 진출도 좋고 이제 뭐 마지막 진출로 이제 뭐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도 네. 아까 이거랑 이제 뭐 이제 또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사업할 때나 좀 예비 네. 창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이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혹시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올라오면 네, 그 정도 다루고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진출 그래도 해봤는데 네.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거. 이것만 잘 염두에 둬 그래도 효과적으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 뭐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한 건데 원하는 것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장이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걸 그 시장이 원하냐? 그 시장이라는 건 그쪽에 있는 기업이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든 뭐 정부건 뭐건 간에 원하냐? 그거에 대해서 그냥 현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객관화를 네. 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진출, 그러니까 저희가 중동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막 찾아서 온다는 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저희가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아니면 아닌 거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미국 막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아닌 시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닌 시장은 뭐 안 가면 되죠. 어떤 점에서 아니었어요? 네. 너무 대량으로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건가? 뭐 그때 당시는 근데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버티컬 팜이요. 뭐 똑같은 제품도 시기나 지역에 따라서 필수일 때가 있고 옵션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저희 같은 솔루션이 머스트헤브예요. 정말 필요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굿트헤브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네. 아니어도 작물들 뭐 미국은 뭐 항상 뭐 겨울에도 남부에서 나오고 작물 오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뭐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닌 거죠. 네. 많은 팀들을 보시잖아요. 이제 사업체나 좀 이런 기업들 이런 뭐 특징을 가졌거나 아니면 이런 마인드셋을 가졌거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잘 하더라.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저는 사실 아까 대표님께서 지금 아주 정확하게 전 해외 진출의 중요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수요 검증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즉 내가 컨테이너에서 우수한 어쩌면 세계 최초의 어떤 기술을 써서 정말 좋은 걸 만들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중요한 건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이 적합한 솔루션이 해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걸 검증해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좋은 제품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아까 강제 진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미국에서는 보니까 수요가 확실치 않고 굿투해보였지만 중동에서는 바로 이런 수요가 우리가 개발했던 엔싱하고 맞았다라는 걸 발굴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연락이 오는 사실 그 컨셉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창업가들은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간과해서 시장의 수요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화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까 좋은 창업가라면은 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요구가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얼마나 오픈돼 있냐. 즉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서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내가 내 갇혀있던 생각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오픈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나는 내가 애지중지 6개월에 걸쳐 예를 들어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시장이든 아니면 투자자든 아주 사정없이 비판들이 들어오고 이건 아니라고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쳐낼 걸 쳐내면서 그거를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키다 보니까 끝내 그걸 바꾸지 못해서 시장에서 외면받는 좋은 제품들, 서비스들이 있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근데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참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그런 덕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픈되어 있느냐. 예. 이 질문들이 좀 몇 개 나왔는데 네. 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네. 것도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 버티컬 팜으로 네. 수익성이 네. 가능하냐? 네.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네. 해볼게요. 내가 보고 있는 수익성의 가능성이 이제 100만큼 있다면 네. 한 3년 내에 한 100까지 갈 수 있다. 네. 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에 네. 있어요? 지금 뭐 100이라고 치면은 저희는 뭐 한 5에서 10 정도도 못 갔다라고는 봐요. 네. 3년 근데 내에 전체적인 100까지는 갈 수 네, 어떤 있다. 전략들이 있고요. 네. 근데 수익성이라는 거는 아주 또 그것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자, 버티컬 팜으로 수익성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뭐 근데 방금 이 질문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음. 수익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의 관점은 수익성이 지금 만약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를 열심히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저희의 마인드인 거죠. 그 대부분 모든 사업자들의 마인드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는 방향으로 할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수익이 1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 원이든 간에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라는 걸 열심히 고민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성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00원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10,000원보다 뭐 이것저것 다 떼고 10,000원에 다 포함해서 10,000원이 들었는데 10,000원보다 조금 더 큰 가격에 그리고 이걸 공급받는 측면에서도 그게 적당하다고 느끼면 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작물도 그걸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작물도 이걸 어느 때에 어느 지역에 누구에게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의 그냥 밸류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작물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작물을 상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뭐 버티컬 팜에서의 수익성이 어떠냐를 떠나서 그건 정말 어떤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마냐 요 차이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계는 이미 넘어선 단계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작물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다 가서 맛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고객사들에게 저희가 마이너스를 내면서 작물을 절대 공급하는 그쵸, 건 그쵸.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아주 만족하면서 저희 작물을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성은 이미 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체 100이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보면 아직 저희가 뭐 아주 얼마 안 됐어요. 작년 4월에 용인 처음 좀 상용화된 네. 농장을 만들기를 시작했고 그 농장 구축이랑 시운전을 거쳐서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작물, 뭐 새로운 어떤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수익성을 계속 높여나가는 게 가능할 거고 또 이제 작물의 특성상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작게는 정말 뭐 몇 프로 단위에서 이제 많게는 뭐 몇백 프로까지도 사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원가가 있고 시중 가격만 봐도 그냥 비교가 바로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수익성이 앞으로는 훨씬 개선할 좀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만 유튜버가 2,500원을 쏴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과학 유튜버예요, 이분이. 네. 와. 10만 유튜버. 아, 네. 엔싱 제품 좀 한번 농장 이렇게 오시라고 해도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10만 유튜버예요. 예. 과학 유튜버.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 리액션 더 하셔야 돼요. 2,500원이라서 2,500원. 2,500원. 이렇게 넘어갑니까? 네. 저번에 누가 막 몇만 원 쏴주셨는데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네, 그런 적도 있는데 네. 그
이제 뭐 질문 한 개 정도 더 네. 다루고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수님께서 네. 이분이 오늘의 질문 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기술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좀 익숙하고 친숙한 방법으로 맞아요. 다가가야 되지 않냐. 뭐 네.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뭐 체험할 수 있는 거 할 네. 계획 네. 없냐. 네. 아니면 이 외에도 좀 낯설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냐. 네. 그게 저희도 요번 한 봄쯤 되면서부터 굉장히 요청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큰 농장도 있지만 이제 뭐 가정이나 아니면 뭐 식당 같은 이런 상업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아주 좀 간단한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저희 이런 솔루션들을.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계획은 많이 하고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이제 또 제공해 주시면은 네, 저희도 뭐 반영할 수 있거나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유치원, 학교 뭐 많이 좀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더 많이 보일 거다. 네, 저희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네, 고민입니다. 뭐 끝으로 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네. 그리고 네, 팀장님도 이제 뭐 글로벌 진출 관련해서도 좋고, 아니면 이제 뭐 NC의 뭐 비전 같은 네. 것도 좋고. 네. 어떤 분이 먼저? 우리 주인공께서 그래도 네. 예. 그래요? 아니면 제가 네, 먼저 하고 먼저 주인공이 제가- 마무리하시면 오케이, 좋을 것 오케이.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은 주인공이 엔싱이셨고 사실 저희 같은 지원 기관은 항상 그 생각은 합니다. 저희는 주인공은 여기 계시고 그 주인공들이 정말 별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서 많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좋은 혁신가들도 많고 또 사실 저희가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 유럽, 중국 이런 나라들만이 아니고 뭐 중동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사실 신흥시장들에 보면은 저희 생각 이상의 기회들이 많은데 사실 그 기회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정말 많고요. 다만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시장들은 해외에 있다 보니까 특히 스타트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기획을 했다가 나중에 막연하게 글로벌 생각하다가 이제 진출해야지 하고 바깥에 더 큰 시장을 보면은 이미 들어간 노력과 인풋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시 또 큰 비용을 들여서 고쳐야 되거나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는 아니라도 그런 어떤 본 글로벌리 어떤 마인드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관심 있는 시장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은 많은 기회가 있으실 거라 생각되고 또 대표님 같은 이제 어떤 좀 선도적인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과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었구나. 저 약간 놀랐어요. 재미가 없어서 근데 아니요. 아까 그 막 중동 얘기할 때 되게 멋있었어요. 중동은 핫합니다. 네. 역시 중동만으로 1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카메라 안에서 대화하는 것과 밖에서 대화하는 건 항상 볼 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표님이 워낙 오늘 달변이셔서 예, 아니 아, 깜짝 긴장도 안 놀랐는데, 하시고 네. 와. 그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주인공이신 대표님의 예, 마무리 말씀을 네. 약간 부끄러우신가 보다. 시청자분들이 뭐야 싶으실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네. 저는 뭐 좀 정리를 하면요. 사실 농업이라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으시고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뭐 저희는 농업 뭐 아주 어렵게는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거에 대한 산업이고 분야이고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산업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도 뭐 매년이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뭔가를 이뤄냈다고 절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지금이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농업이라는 산업과 저희 뭐 회사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아직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정말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거라는 거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낼 거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많은 이제 구독 시청자분들 구독자, 시청자. 분들도 좀 그냥 애정을 가지고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소를 샀는데 네. 이상하게 깨끗하다. 네. 이거는 흙 묻은 채소가 아니다. 이상하게 깨끗하다. 요즘 흙 묻은 채소들이 이상하게 없네? 네. 라고 하는 네.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엔싱 팜에서 나온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편하게 농사 한번 네. 집어 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무역협회랑 같이 한 2주 내지 좀 들쑥날쑥할 수도 있어요. 2주 뭐 3주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외 진출, 이제 세계 각지에 뭐 미국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 뭐 이런 다양한 시장에 진출한 이제 기업인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어떻게 진출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이제 종종 가지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해외 진출이다 보니까 한국에 안 계실 때도 많고 이렇게 또 모셔서 이게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날짜 공지를 좀 그때그때 좀 유연하게 드릴 것 같으니까 시청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네. 모두